한 주 잘 보내셨어요? 자, 한 주 하루하루가 정말 잘 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목차 좀 잡아드리고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이라고 할 때 지적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토지는 이제 바다 아닌 나머지 부분을 다 토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등록한다 할 때 이 등록하는 주체는 대한민국 모든 토지를 다 등록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구체적인 토지 이동이 있어가지고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이때 이제 결정하는 사람은 지적소관청. 이렇게. 그 다음에 등록할 사항은 뭐가 있나요? 라고 할 때 등록할 사항 크게 둘로 나누면 토지에 표시하고 그 다음에요 소유자. 이렇게. 그러면 토지 표시에는 이제 6가지가 있잖아요. 그 토지 표시 6가지가 소재,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렇게. 여기 이 네 개를 다루는 게 제2장. 제2장에서 이거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거 다루는 거예요. 다음 이거 한 다음에 이제 3장 1로 왔죠.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라는 것은 토지를 적어놓은 공적 장부인데 이게 이제 7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크게 둘로 나눴을 때 대장하고 도면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대장은 종류가 이제 7개 중에서 4가지가 여기 속하잖아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역 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도면에 속하는 게 이제 이것이 3개.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그 7개 지적 공부를 통해 가지고 토지 표시와 소유자를 이제 등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루는 게 제3장. 제3장에서 지적 공부 이거 다루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다 맞춰지고 나면은 이제 그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거, 토지하고 건물을 종합해 놓은 공적 장부잖아요. 이것은 지적 공부에 속하지 않고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있는 거. 자, 그러면 이게 3장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등록을 지적 공부에다가 이런 내용을 등록을 한다 그랬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등록을 하나요? 라는 그 등록할 사유, 그걸 보게 되는데 그게 토지 이동이에요. 자, 등록하려고 하는 사항 이 2가지 중에서 이게 지적에서는 주된 공시 내용이 이거잖아요. 토지 표시라고. 그러니까 이 토지 표시가 가만히 있어버리면 등록할 일은 없지만 이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말소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한다. 근데 토지 이동을 할 때 토지라는 말은 땅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토지는 토지 표시를 말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동이라는 말은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제 그런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으로 무엇이 있나요? 그 사유들을 하나씩 보는 게 이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런 것들이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신규 등록은 그냥 딱 들으면 무슨 개념인 줄 안단 말이에요. 등록 전환이라는 개념은 이게 등록을 전환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는 이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등록된 지적 공부를 전환해 주는 건데 반드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가야 그게 등록 전환이지 반대의 경우는 없다. 이런 말. 그래서 등록 전환 개념 그건 확실히 기억하죠, 그죠? 그럼 등록 전환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뭐 사유들 봤죠. 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신고, 뭐 그밖에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경우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이유 사유를 해가지고 등록 전환을 하게 됐을 때 꼭 측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지번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신규 등록하고 똑같이 인접 토지의 본번에다가 부번을 붙입니다. 근데 이제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지난주 이 그림을 제가 안 보여드렸었는데 자, 이거 이 등록 전환할 때 이쪽 필지가 이쪽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지번 붙여줄 때 그랬을 때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이렇게. 그게 신규 등록하고 똑같은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은 축척이 반드시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6천분의 1이 지적도에서 임야도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축척인데 이게 6천분의 1에서 요만하게 그려졌던 것을 자, 지적도로 옮겨간다. 그럼 지적도로 옮겨가게 되면 지적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120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척이 5배가 커진다고요? 그러면 여기 그려진 그림도 5배가 커지는 거예요. 가로 5배, 세로 5배. 그럼 요만하게 그려졌던 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임야도 이 도면에서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그 계산된 면적을 임야 대장에다가 등록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지적도로 옮겨가지고 이 도면에서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여기 면적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게 보는 거지. 근데 원래 이거 실제 등록 전환을 할 때는 실제의 토지 크기가 지금 바뀌어요. 그대로인 거예요. 실제의 토지 크기는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다고. 그러니까 도면에서 크게 그렸다 하더라도 이게 면적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땅은 바뀐 게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축척을 키워서 크게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오차가 생기더라. 그 오차 생긴 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이 원래 면적이 2,000이었는데 이게 해보니까 2,002가 됐어요. 조금 오차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2,000분의 2가 오차라는 거지. 그럼 이 정도면은 오차 범위인데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등록 전환 될 면적으로 써주면 된다. 2,002라고 그냥 써주면 되고 종전에 있는 임야대장의 면적 그냥 냅두는 거예요. 안 고치고. 등록 전환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 정도의 오차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면적이 한 2,100이 돼 버린다. 2,100이 돼 버린다. 그럼 오차가 지금 100제곱미터 2,000분의 100이 오차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럼 2,000분의 100이면은 이게 5%단 말이에요. 5%. 1,000분의 이제 50이 되니까 5%가 되잖아요. 5%의 오차는 너무 크다라는 거지. 그럼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땅 크기가 바뀐 게 없는데 이게 면적이 5%가 차이가 나 버린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해석을 잘못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지. 그럼 여기서 새로 한 게 잘못된 걸로 봐야 되겠냐? 종전의 걸 잘못된 걸로 봐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항상 우리는 과거 탓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게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이것을 아예요. 이 땅은 2,000이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 땅은 얼마였다고요? 2,100이었던 거예요. 이걸 직권으로 정정을 하고 여기다가 쓸 때 2,100이라고 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게 등록 전환할 때 면적은요. 이게 오차범위 내든 초과든 새로 한 걸로 합니다. 될 면적으로. 다만 종전의 걸 고치냐 안 고치냐가 차이거든요. 오차범위 내일 때는 종전의 걸 안 고치고 냅두고 초과하게 되면은 종전의 것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알아듣겠죠?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할 때 질문이 들어와요. 아니 선생님 땅은 한 필지인데 그러면 토지 대장도 있고 임야 대장도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땅이 한 필지 있으면은 지적 공부는 이제 토지 대장만 있는 거고 임야 대장은 말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이거 말소할 것을 굳이 왜 그러면 정정을 합니까? 라고 묻는 거지. 이게 자 말소할 것을 왜 정정했냐라고 할 때 지적 공부 한번 만들어지면은요 영구 보존돼요. 영구적으로 보존하거든. 폐기시켜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아무리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 일치가 된 상태로 이게 말소가 돼 있어야지 보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고쳐놓는다라는 거지. 말 알아듣겠지요? 이런 내용들. 그 마지막에 했던 말을 제가 지난주에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복습 삼아 말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할 때는 뭐냐면 분할이에요. 분할. 분할 파트 들어가는 건데 여기 374페이지라고. 374페이지. 여기 맞죠? 여러분 어디 하는지는 아세요? 책에다가 그러니까 연필 흔적을 남겨놓으면은 어디를 내가 하는구나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표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토지등 종류 중에서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 이제 두 개 본 거예요. 이제 분할 들어가는 건데 이 분할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말고 여러분 내가 땅을 한 필지 갖고 있는데 땅이 너무 커 불편해 그렇다 해서 그냥 둑을 쌓아놨어요. 금을 그어놨어요. 토지 분할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겠지. 그 토지를 분할한 것을 지적공부상에서 등록을 해야지 분할이 된 거지 내가 금 걷다고 분할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봐보세요.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374페이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줄 쳤나요? 네, 거기 줄 쳐놓으시고 그러면 이 분할이라는 게 언제 어떤 경우에 되겠냐라고 했을 때 그 밑에 대상 토지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땅을 한 필지를 갖고 있다고 할 때 어떤 경우에 토지를 분할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경우일 것 같습니까?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한 필지 땅을 갖고 있어요. 한 1,000평 된단 말이에요. 그 1,000평 중에서 한 500평을 팔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1,000평인 상태에서 500평의 소유권을 못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평 중에서 내가 500평을 팔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을 분할을 해서 여기를 한 필지로 만들어줘야 돼요.
만든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분할 안 한 상태로 500평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 팔려고 할 때. 그래서 두 번째 거 보시면 거기 대상 토지 니은을 봐보니까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확인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분할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칠판 봐보세요. 이게 한 필지인데 이게 과수원이란 말이에요. 과수원인데 이 과수원에 여기다 이만큼에다가 이게 저장 창고를 지려고 여기 형질 변경했어요. 그럼 제가 형질 변경이라는 말을 이제 가끔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형질 변경이란 말이 뭐예요? 이거 뜻이 보면은 형태와 성질을 변경해 주는 거죠. 그럼 형태와 성질을 변경해 주는 경우는 토지를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겠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땅을 깎거나 땅을 파거나 땅을 메워버리거나 땅을 덮어버리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깎거나 파거나 메우거나 덮어버리거나 그것들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삽질이요, 삽질. 그러니까 형질 변경이 뭐냐 그러면 삽질이요 그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자 창고를 지려고 1필지 일부를 형질 변경했단 말이에요. 용도를 바꿔놨다고.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이거 여기 그때 지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배웠는데 지목할 때 과수원 안에 저장고 있었잖아요. 그 부지 지목이 뭐였어요? 과수원이었어요. 과수원이었다고. 근데 만약 이것이 저장 창고가 아니라 주거용 건축물 집이다 집을 지려고 이렇게 한다. 그럴 때는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대다 그랬죠. 대.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서 자 1필지 일부를 이렇게 집 지려고 과수원 일부를 집 지려고 형질 변경했단 말이에요. 집 지려고. 이럴 때 이거 어떻게 땅 분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냅둬도 되는 거예요. 분할해야 돼요. 이때 분할해가지고 이 부분은 지목을 대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1번 보세요. 여기 기억번.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까지 분할 첫 번째 사유인 이거 1필지 일부를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할 때 저는 항상 이거 설명할 거예요. 과수원 안에 집 지려고 이만큼 형질 변경하는 거. 그러면 지목까지 같이 연결되거든.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로 내려가는데 칠판 좀 봐보세요. 여러분 땅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A 소유 땅이 있고 B 소유 땅이 있는데 경계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경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여러분 A가 불편하겠어요? B가 불편하겠어요? 둘 다 불편하지. 이게 토지를 이용하는데 이 지상 경계가 되게 불합리해요. 서로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깔끔하게 야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좀 편하게 써보자. 이렇게 세 번째 거 보시면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게 한 경우다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이런 거.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지그재그 땅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토지들 이게 경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분할 대상이 된다. 그래서 세 가지가 분할 대상으로 지금 규정됩니다.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누용도가 다르게 된 때,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매매를 해서 필요한 때, 그다음에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 시정하게 한 때. 그래서 이 모양들을 좀 여기다 연결시키면서요. 1년 내내 똑같이 설명할 테니까 이거 여러분 내년까지 계속 지금 분할 대상 토지 그럼 이 그림 띄워놓고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시켜서 보는 게 좋지. 여러분 생각에 이거 말고 혹시 이런 경우에 분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나는 거 혹시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지요. 응?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럼 패스지 뭐.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토지를 분할을 해가지고 나머지 넘어가고 바로 3번 지적정지로 내려가서 보면은 칠판 좀 봐봐요. 여러분 토지를 분할했을 때 그 지번을 어떻게 붙이는가 그거 기억나십니까? 지번? 1필지는 분할 전에 지번을 하고 나머지 어떻게 나머지
나머지는 좀 말이 되게 길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앞에서 할 때 첫째 주에 할 때요. 쭉 이렇게 필지들이 있었고 여기가 72번, 72에 1번, 72에 2번, 72에 3번 이렇게 있었는데 72에 1번지 이거 72에 1번지를 둘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는 72에 1번지가 됐고 나머지 하나, 자, 이게 나눴을 때 나머지 하나 이것은 지번이 뭐가 됐어요? 72에 2번 이래 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마지막 지번이 그때 60번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72에 61 이렇게 썼지. 이것을 어떻게 문장으로 썼단 말이에요. 문장으로 쓸 때 이제 어떻게 썼느냐?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썼었지. 그래서 여기서 본번이 72번이고 최종 부번이 60번이고 다음 순번으로 부번이라 그랬으니까 61번. 72에 61번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암기하실 때는 굳이 다 하려고 쓰지 말고 부번하고 부번, 그래서 부번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외우면 된다. 이런 말 했던 거. 그랬었죠? 오케이. 자, 줄 쳐드릴게요. 양가로 한번 내려갖고 지적 정리 봐보니까 집어는 하고 나오는 거 집어는 1번입니다. 분할 후 필지 중 1 필지 집어는 분할 전 집어으로 하고 끊어주세요. 나머지 필지 집어는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죠. 나머지 필지 집어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입니다. 줄 쳐놓으시고 부번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칠판 봐봐요. 이렇게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딱 반으로 나눴다고 쳐볼게요. 반으로 딱 나눴다고 쳐볼게요. 한 필지를 절반으로 딱 나눴어. 원래 1000제곱미터였다다. 그러면은 500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500 나와야 되는데 이거 딱 반으로 딱 나눠 갖고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501이 나와요. 이렇게 약간 많다라는 거지. 아니면 499 약간 모자라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럴 때. 자, 여러분 분할하고 나서 이 두 필지 면적을 더해 보면은 그게 분할되기 전의 면적과 항상 똑같아야 된다. 맞아요? 분할하고 나서 그 면적을 합산했을 때 그건 분할되기 전의 면적과 같아야 된다. 맞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요 그냥 1필지인 상태에서 선만 그었을 뿐이잖아요. 무슨 변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필지인 상태에서 이렇게 선만 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적을 더해 보면은 당연히 전에 거랑 같아야 되지. 근데 이제 이렇게 더해 봐서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조금 남거나 조금 모자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2제곱미터가 남거나 2제곱미터가 모자라잖아요. 그럼 오차가 지금 1000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1000분의 2 정도면 오차범위 내라고 합시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오차범위 내냐 이것은 그냥 몰라도 돼. 궁금하시면 제가 그 수식을 갖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몰라도 되겠구나 싶을 거라고. 그냥 감각적으로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 오차범위 이내 이 정도로. 그럼 1000분의 2 정도 차이가 나면 오차범위 내라고 했을 때 그때 면적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500 쓰는 거예요. 500이라고 쓰고 여기도 500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500이라고 쓰고 500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조금 남다. 그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서 똑같이 맞춰버리고 모자란다. 그럼 조금 더 해가지고 똑같이 맞춰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봤더니 이게 550, 550이 나와요. 1100이 나와버린 거지. 그리고 여기서는 100이 모자라고. 이건 100이 남고 100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냐? 어때요? 어떻게 할 것 같아? 아니 땅 한 필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선만 그었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버려? 10%나? 그럼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잘못됐다. 잘못돼 있다. 뭐가 잘못된 것이다? 과거 것이. 이전에 게 이건 1000이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1000이 아니었던 거야. 1000부터 1100이었거나 900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걸 정정해 버리는 거예요. 정정해 버려 가지고 새로 한 것대로 써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 알았겠죠? 자, 밑에 보시면 2번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하기 위해서 자, 지적 측량과 면적 측량을 합니다. 해요. 하는데 이때 분할 전후 면적에는 증감이 없어야 된다. 거기 줄 주세요. 분할 전후에는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돼. 지금 374페이지 제일 밑에 3번에 동그라미 2번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분할을 위해서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 있대. 이내 동그라미 쳐봐. 이내.
이내일 때는 오차를 분하로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거기 줄 치세요. 오차를 분하로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조금 모자랐잖아요. 그럼 조금 더하고 남았잖아요. 조금 버리고 물론 비율대로 하는 거예요. 비율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맞춰주라는 소리예요. 똑같이 맞춰줘라. 그 다음에 자, 초과하는 경우 초과 동그라미 쳐주고 지적 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줄 쳐놓으시고 정정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예 종전했게 잘못된 거니까 고쳐버리세요. 이런 말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할을 넘어가는데 어떻게 알고 넘어가는 거죠? 네. 다음에 이제 합병으로 한번 가볼까요? 합병. 말 용어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제? 분할은 나누면서 등록하는 거. 합병은 뭐겠어요? 합하는 거 이러지 말고 합해서 등록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두 필지 땅인데 이렇게 담이 쳐 있어요. 그러면 담을 부셨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합병된 건 아니잖아요. 그 지적 공부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 지적 공부상에서 등록을 해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두 필지를 합병하든 네 필지를 합병하든 20필지를 합병하든 간에 합병을 하고 나면 항상 몇 필지가 된다고요? 하나. 그래서 거기 375페이지. 37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의가 나와요. 그래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이걸 합병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합병을요. 그냥 내가 원한다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 합병을 하려면은요 이러이런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땅이 이렇게 여기 한 필지가 있고 이렇게 뚝 떨어져서 한 필지가 있어요. 이거 한 필지 합병할 수 있겠어요? 한 필지로?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법에 규정해 놨어요. 합병을 하려면은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봐보니까 요건 토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요 합병 신청할 수 없다. 근데 희한한 게 합병할 수 있는 경우를 써놓은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경우를 써놨어요. 합병할 수 없다는 걸 써놓은 거야. 자, 그래서 그때 거기 봐보면 첫 번째 그 합병하려는 토지가요 지번 부여 지역이나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써진 거거든요. 첫 번째 게 여러분 1번을 딱 읽었어요. 어떻게 해석이 잘 되세요? 그때 이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것을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어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가 되는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게 뭐가 일치한다? 동리.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리 몇 번지라고 쓰잖아요. 그 지번 앞에 나오는 그 동 이걸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그래요. 칠판 보시고 이게 대방동이에요. 대방동이고 이게 노량진동이에요. 대방동하고 노량진동하고 걸쳐가지고 이렇게 한 필지가 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게 한 필지가 되는 게 된다 안 된다? 항상 생각을 너무 오래 하면 못 찍는 수가 있어요. 생각을 짧게 찍을 때는 과감하게. 어차피 생각해 본다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된다 안 된다. 딱 질문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이게 저거 된다는 판단하지요. 근데 계속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안 하고 있다는 뜻이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방금 했잖아요. 이게 지번 부여 지역이 달라버리잖아요. 달라버리면 한 필지가 합병이 안 된다라는 말은 한 필지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합병을 하고 나면 한 필지가 되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 나 이렇게 땅을 갖고 있는 사람 봤는데 이건 노량진동 한 필지, 대방동 한 필지 이렇게 갖는 거예요. 만약 이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땅을 두 필지를 갖는 거지 한 필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게 그 말이에요. 지번 부여적이 달라버리면 안 된다 이 뜻이. 두 번째 자 이게 지목이 전이고요. 이게 지목이 대예요. 땅 주인은 둘 다 A인데 자 이 사람 이거 합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목이 다르면 합병 안 돼요. 합병하고 죽겠어 아주 그냥 합병하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목을 변경해야지. 이거 대를 전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이걸 대로 바꿔가지고 합병하겠지. 그렇게. 그 다음에 자 이게 소유자가 달라버리면 안 돼. 여기 소유자가 A고 여기 소유자가 B예요. 그럼 합병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병할 수 있어요? 일단 소유자를 먼저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소유자가 같은 다음에 합병이 되는 것이지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는 합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번배적 같아야 되고 지목 같아야 되고 소유자 같아야 그래야 합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는 합병 못한다. 여러분 연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뜻이 뭐겠어요? 땅이 떨어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 자 지금 두 필지를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만큼 떨어져가 한 필지 더 소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세 개를 한 필지 이 세 필지를 A가 소유하고 있거든. 근데 이 땅을 지금 여기다 합치고 싶다 합병하고 싶단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사서 붙여야지. 이렇게 중간에 걸 사가지고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여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합병을 못한다. 그게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거 지적도 및 임야의 축척이 서로 달라버리잖아요. 그럼 합병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축척이 같아야 합병된다. 다르면 못한다라는 말은 같은 도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쪽이 500분의 1 축척에 그려져 있고요. 이쪽이 1200분의 1 지적도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필지를 할지라도 크기는 똑같이 100평이라 할지라도요. 500분의 1에다가 그리면 이만큼 그려졌다고 했을 때 1200분의 1에다가 그리면은요. 요만하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크기는 똑같이 100평인데 이게 축척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합병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한 같은 동일한 축척의 도면 안에 있어야지 합병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거. 칠판 좀 봐봅시다, 여러분. 이게 한 필지 땅인데, 자, 한 필지 땅인데요. 이만큼은 지금 현재 등기가 돼 있는 상태고 여기는 미등기 상태다.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자, 잘 들어봐요. 이게 한 필지 토지야. 한 필지 토지인데 여기까지는 등기가 돼 있고 여기는 미등기다. 그런 게 가능한가? 될 수가 없어요. 아우 이게 등이 상당히 시리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쉬는 시간에 확 열어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했지? 이게 한 필지 땅인데 이렇게 잠깐 다른 짓 하면은 생각이 안 나버리는 수가 생긴다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 잠깐이면 다른 생각 엄청 많이 하지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아우 걔는 잘 있나? 자 여기 여러분 한 필지인데 여기만 등기돼 그게 안 돼 있다 그런 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가 등기됐다라고 표현할 때는 전체가 다 한 필지 전체가 등기된 것이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예 이게 여러분 미등기 상태에서 한 필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아예 등기부 안 만들어져 있는 땅인데 근데 한 필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 미등기 토지 많이 있어요. 이게 등록은 돼 있는데 등기부가 안 만들어진 땅이 꽤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는 미등기고 여기는 등기돼 있거든. A가 소유해. 이런 땅이 합병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병하고 나면 한 필지가 되는데 한 필지 중에서 일부만 등기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병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양쪽 다 미등기라고 쳐봐요. 이것도 미등기 이것도 미등기예요. 자,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이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미등기 한 필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미등기 상태인 땅은 합병이 가능하고 물론 당연히 등기된 땅은 합병이 되겠지만 한쪽은 등기돼 있고 한쪽은 등기 안 돼 있으면 합병이 안 된다. 나중에 등기법 우리 배울 때 이제 이 등기 개념 보존 등기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 할 때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은 전체가 등기되거나 아예 안 돼 버리거나 이렇게 돼야지 뭐 한쪽은 등기돼 있고 한쪽은 안 돼 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거. 4번이고요. 5번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면 합병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소유자가 꼭 한 명이라는 법이 없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공유라는 말 알고 있잖아요. 이쪽 필지 소유자가 A, B예요. 이쪽 필지 소유자가 A, B예요. 그런데 A가 여기서 갖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지분이 3분의 1이거든. B는 3분의 2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얼마가 돼야 합병이 가능하냐 그 말이거든요.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요? 3분의 1하고 3분의 2가 돼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2분의 1씩이다. 여기는 3분의 1, 3분의 2인데 여기는 2분의 1씩이에요. 자, 이러면 합병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아까 1번에서 소유자 같아야 합병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소유자 같아 합병되는데 공유일 때는요. 공유일 때는 사람만 같아서 합병이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같아야 된다고요? 지분이 같아야 돼. 지분이 같아야 소유자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말했고 다음에 이제 소유자의 주소가 더 다르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두 필지 다 소유권자가 A가 이제 소유자가 맞습니다. 이거 여기도 A가 소유자, 여기도 A가 소유자. 그런데 이 필지에 A의 주소지가요. A의 주소지가 대방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 필지에 A의 주소지는요. 이것은 여의도동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지금 주소 A의 주소지가 다르게 써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합병 안 됩니다. 이게 소유자 같아 합병한다 그랬는데 소유자 같다라고 판단할 때 뭐까지 보겠다는 뜻입니까? 주소까지 보겠다 이거예요. 주소까지 동일해야 소유자 같은 걸로 봐주겠다. 이런 의미를 해석하는 거라고. 말 알겠죠? 아니 선생님 다 어떻게 주민번호 갖고 다 이 사람이 동일이다라는 거 확인이 되는데 이거 하나 주소 다르게 써졌다고 안 해줍니까? 좀 그런 생각 들지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다르니까 빨리 고치면 돼요. 그냥 그거 하나 다르니까 별것도 아닌 거 다르니까 가서 빨리 고쳐달라 그래가지고 똑같이 만든 다음에 합병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5번 공유 관계일 때는요 지분까지 같아야 되고 여기 잘려야 돼 이거. 지금 이 문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야 돼요. 여기하고 뒤에 건 다른 내용이야. 그래서 소유자가 한 명이다 할지라도 그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병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런 말이거든요. 6번하고 7번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패스하시고. 8번 이게 여러분 그 칠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8번이 어려워. 처음에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법에 있는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써놓은 건데 책에 써진 것처럼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제가 설명한 대로 있잖아요. 그렇게 알아들이면 되고 다음 주에 등기법 들어가면 여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칠판 좀 보세요. 이게 한 필지 땅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땅을 빌릴 때요. 이게 땅 한 필지를 통째로 다 빌려야 되는 거예요. 일부만 빌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땅이 원래 200평짜리 땅인데 그중에 내가 쓰고 싶어 갖고 100평만 빌려주세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빌리는 권리 있잖아요. 다른 사람 땅을 빌릴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 땅을 빌려 쓰는 권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민법에서 물권 파트가 안 들어갔을 테니까 이런 말 아직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땅을 이렇게 빌린다. 그건 왜 빌리는 겁니까? 그 땅 빌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땅을 빌린 땅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게 땅을 빌리는 게 사용하고 수익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 이 뒤에 글자 따가지고요. 이걸 용익한다 그러거든요. 용익. 그래서 빌려 쓰는 권리를 용익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빌려 쓰는 권리를 뭐라 그런다고요? 용익권.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이게 다른 사람 땅을 빌릴 때 굳이 다 빌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한 필지 일부만 빌려도 되거든. 그럼 여기다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설정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한 필지 일부에다가. 그런데 자, 이 사람이 땅 주인이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땅을 갖고 있는데 은행에서 1억을 담보 이제 1억을 빌려요. 1억을 빌면서 자기 땅 담보 잡히라 그러니까 이렇게 담보를 잡힌단 말이에요. 이럴 때 토지 이렇게 반만 이렇게 담보 잡혀 주는 게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토지로 말하면 약간 곤란하니까 그럼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봐요. 33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억짜리 아파트. 방은 3개고 화장실 2개고 거실 있고 부엌 있어. 근데 그게 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한 1억을 빌리면서 자기 아파트에다가 이제 담보를 저당권 설정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당권 설정할 때 어때 10억짜리 아파트니까 작은 방 하나로도 충분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담보 잡힐 때 저 우리 작은 방 하나로도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작은 방에다만 저당권 설정해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웃음이 나와버리죠.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저당권은 어떻게 설정하라는 소리예요? 통째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하고 동일하게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필지 일부에다가는요 담보권 설정을 못하는 거예요. 통째로 다 설정하는 거야. 근데 빌려 쓰는 권리들은 한 필지 일부에다가도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거든요.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자 이게 두 필지가 있어. 70번지 3번지가 A가 소유하는데
이쪽에는 자 여기 13번지에는요 A가 B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빌려줬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합병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 골라봐요. 된다 안 된다. 합병해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전세권 13번째는 B한테 전세권이 있고 72번째는 아무것도 없거든. 합병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 합병하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72번지의 일부에다가 전세권 있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필지 일부에다가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전세권 있을 때는 합병이 된다 그 말이라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가 담보권이 있다 저당권. 즉 A가 B한테 돈을 빌리면서 73번지에다가는 저당권 설정해 놨고 72번지에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됐습니다. 이런 상태라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거 합병하려고 그래. 합병이 되겠어요? 된다 안 된다. 합병해 놨다.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 필지 요만큼에다가만 저당권이 있는 것처럼 지금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아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을 때는 합병을 못 하는 것이고 용의권이 있을 때는 합병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지금 알아들었으면 좋은데 못 알았으면 그냥 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해. 다음 주에 등기법 들어가면은 등기법 첫 시간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거 설명하고 내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 여기 지금 8번 해석하면 지금 말한 내용이에요. 8번 해석하면 근데 굳이 여러분 지금 8번을 읽고 이걸 막 애쓰지 마세요. 되게 간단해. 이거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된다면 암기할 때는요. 간단하게 합니다. 용의권만 있을 때는 무조건 합병돼. 용의권 아닌 것들이 붙어 있으면 합병 못 해요. 끝이야. 예외 2개. 이러면 끝이거든. 근데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려 그러면은 그래서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는 과정에서 지금 말한 이 내용이 필요한 거라고. 근데 굳이 여기를 막 문장을 읽고 해석하려고 했지 말게 이 문장이 복잡하게 써 있어요. 여기 막 이게 다음에 등기 외의 등기 있는 경우 이런 말이 어렵거든.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 시험에는 그냥 전세권 있다 합병되냐 저당권 있다 합병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알아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합병하려면 이런 요건 필요합니다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적 정리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합병을 하고 났을 때 지번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번? 우리 앞에 배웠잖아. 72번지하고 3번지 합병했어요. 합병 후 지번은 합병 후 지번은 선순위. 선순위로 한다 그랬죠. 그럼 두 개 중에 어떻게 선순위예요? 72번. 그럼 만 72에 3번 있고요. 73번이 있어. 합병을 했어요. 합병의 지번은 본번 중에 선순위. 여기서 말한 본번이라는 말은 짝대기 없는 지번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합병 후 지번이 되는 거죠. 73번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지적 정리 1번. 지번은 합병 대상 지번 중에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을 합니다. 선순위 동그라미. 자,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죠. 줄쳐요. 본번 중 선순위. 여러분 제가 안 하는 걸 굳이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책에서 지금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굳이 읽고 막 애쓰지 말라고. 설명하는 거 그거 잘 알고 하면 돼요. 그래서 본번 중 선순위 이렇게 됐고 다음에 칠판 봐보시고 여러분 합병을 하고 났을 때 어떻게 측량을 하겠습니까? 안 할까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72번지하고 3번지를 지금 합병했단 말이에요. 그럼 72번지가 될 거 아니에요? 한 필지로? 그 합병 후에 경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계는? 이거 중간에 거 지워버리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면적은 예를 들어 이게 면적 500이고 이게 면적이 500이다. 그럼 합병 후 면적 얼마예요? 그냥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지. 경계가 새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면적도 새로 뭐 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더하면 되는 거거든. 면적은. 경계는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리면 되고. 그래서 밑에 보면은 합병할 때 자 경계 또는 좌표는요. 합병전 각 필지 면적의 경계 좌표에서요. 자 그다음 줄칩니다.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한다. 거기 줄쳐요.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한다. 경계나 좌표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면적은 합병전 각 필지 면적 합산하여 필지 면적을 한다. 그래서 합산하여라는 말 줄쳐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써지 말 뭘 안 한다고요? 지적 측량이나 면적 측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밑줄. 지적 측량이나 면적 측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 애워야 할 것 같아요? 안 외워도 알 것 같아요? 애워야 알 것 같으면은 이게 애우지 말고요. 시간 지나면 알게 돼요. 지금 몰라도. 이런 것들은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면 문제는 풀리나요? 택도 없어요. 이해가 된 다음에 암기가 돼야 되는데 근데 굳이 이런 것들을 막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지. 외운 것 같은 효과가 나온다 그 말이. 여하튼 이런 것들은 굳이 안 외워도 알게 됩니다. 합병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합병 요건이에요. 아까 방금 위에 박스에 있던 합병 요건 있잖아요. 그거 좀 알고 있어야 돼. 하나만 딱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동과 동을 걸쳐가지고 한 필지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합병이 되지 다르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동과 동에 걸쳐가 한 필지가 될 수 없는 걸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되지 다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지목 변경이 나와요. 지목 변경. 칠판 좀 봐볼게요. 이게 산자락 땅인데 지목은 임야거든. 지금 현재 임야예요. 임야인데 이 땅 주인 A가 여기다가 창고를 짓고 싶어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았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형질 변경 공사를 끝내놨어요. 여러분 형질 변경이 뭐라고요? 삽질. 형질 변경 공사를 다 끝내놨다고 이제 형질 변경이 다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창고 부지를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을 때 이 토지 지목 변경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잘 못 들었죠. 땅이 임야인데 땅 소유권자가 창고 지려고 형질변 허가를 받고 창고 부지 다 만들어놨다고 이제 공사 끝내놨다고 어떻게 지목 변경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럼 언제 되는 거예요? 등록해야 돼. 이게 지금 그 원인 행위를 해놓은 거지 아직 효과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공사 다 끝났으면은 내 땅 이렇게 다 이제 용도 다르게 바꿔놨으니까 지목 변경해 줘요라고 신청을 해서 지적 공부에서 지목을 이렇게 창고 용지라고 써놔야 지목 변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개념 봐보시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거 줄 쳐놓으시고 등록이 돼야 돼. 등록이. 그래서 거기 토지 실제 용도를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임야를 형질 변경해서 창고 부지를 조성한 경우를 할지라도 지적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는 지목 변경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이 말 이제 이해되시죠 확실히? 아까 이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야.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등록이 돼야 돼. 그럼 이제 어떨 때 지목 변경은 도대체 어떨 때 하는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상 토지가 밑에 3개 나오는데 기억하고 이건 2개 할 거예요. 2개 할 건데 자 기억본 봐보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해란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요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됐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언제 지목 변경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요?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돼야 돼. 공사가 다 준공이 돼야 그 다음에 지목 바꿔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러분 형질 변경을 한 것은 아까 제가 땅을 깎거나 파거나 메우거나 덮어버리거나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기 땅을 깎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받고 합니다. 그 허가를 해주는 어떤 근거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받고 형질 변경할 거 아니겠어요? 그 앞에 그 말이 써진 거야.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이 아니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형질변 공사가 준공됐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아니 뭐 내 땅 내가 깎는데 왜 그걸 도대체 뭐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거. 근데 여러분 칠판 좀 봐보세요. 지목 변경이라 그러면 지금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해서 등록하는 거잖아요. 이 지목이라는 게 토지의 주된 용도를 이게 지목이라는 게 토지를 주된 용도별로 나눠 갖고 등록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주된 용도가 바뀐 거거든. 땅의 용도가. 그러면 니은에 이 보면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지 용도가 변경됐을 때 지목을 바꾸는 건 당연한 거거든. 그런데 건축물 용도가 바뀌었을 때도 지목 변경 사유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는데 왜 지목 변경 사유가 되겠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고. 그래서 그
학교 여러분 나왔던 초등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나 국민학교 안녕하세요? 안녕해요? 그러면 최소한 읍내에서나 면 소재지에서는 학교를 나온 거예요. 어? 읍이나 면 소재지가 아니라 조금 시골로 들어갔다 학교들 전부 폐교해 버렸죠. 그렇죠?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는 되게 큰 학교였는데 지금 없으니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다 폐교돼 버리거든. 그럼 여러분 폐교된 건 학교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가끔 텔레비에 나온 거 보면은 그 폐교된 학교 건물에다가 뭐 여름에 캠핑장을 조성한다거나 아니, 겨울에도 문제 캠핑장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뭐 미술품 전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쓰는 거 혹시 본 적 있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그게 학교로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니까 건물을 이제 완전히 좀 대수선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쓴다. 미술품 전시관으로 쓴다거나 캠핑장으로 써버린다. 그랬을 때 건축물 용도가 바뀐 거라고. 그러면 그 땅의 지목을 변경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물 자체 용도가 바뀌어 버렸을 때, 그랬을 때 그 땅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 달라. 이러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니은번에서 토지 용도가 바뀌었을 때 지목 변경은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건축물 용도가 바뀌었을 때도 지목 변경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폐교예요. 폐교 같은 거 쉽게 볼 수 있는 거라고. 디귿번 일단 됐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됐는데 그럼 칠판 봐보시고. 그럼 내가 이제 지목을 변경하려고 그래. 이렇게 임야했던 것을 창고용지로 지금 변경하고 싶거든. 이럴 때 측량을 하겠습니까? 측량 안 할 것 같습니까? 측량한다 안 한다? 아, 그러면 측량 기계로 그냥 쫙 빔을 쏘면 그러면 거기서 지목이 창고용지라고 딱 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측량을 딱 하면 거기다 삼각대 그 판에가 이거 창고용지 이것은 그러면 학교용지 이렇게 뜨나? 그럴 수가 없지. 무슨 측량을 해서 지목을 어떻게 정해요? 그럼 여러분 지번을 정할 때 어떻게 지번을 이렇게 구할 때 측량해서 지번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번이나 이게 지목 같은 거 측량을 해갖고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거든. 경계, 좌표, 면적 이런 것들이 측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돼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할 때는요 측량할 필요가 없지. 지목이라는 것은 측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외워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걸 외워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지적 측량 다음 주에 이제 이따가 3교시 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개념 좀 이해하시면 그럼 이게 이런 건 측량을 굳이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만 딱 확인하면 돼요. 거기 지적 정리 둘째 줄 보시면 끝부분에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딱 거기만 줄쳐 놓으시면 돼. 딱 거기만. 두 번째 줄에 면적이나 경계 또는 좌표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나오잖아요.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딱 거기만. 자, 이제 됐고 7번까지 하고 싶게요.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칠판 좀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그 등록할 만한 사유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럼 등록할 만한 사유가 거기 뭐라고요? 토탈해 갖고 토지 이동이죠. 그러면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그 사유들을 보고 있는 것들인데 지금 우리가 봤던 게 신규 등록을 봤어요.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또 뭐 봤어요? 등록 전환 이거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지금 제가 여기 써진 것들은 여기 지금 칠판에 써놨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토지동 해당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규 등록하게 되면은 토지 표시들이 다 어떻게 되나요? 새로 정합니다. 그럼 등록 전환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지번은 바뀌나요? 반드시 바뀌어. 임야도 토지가 지적도로 옮겨가기 때문에 지번을 새로 붙인단 말이에요. 신규 등록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에 경계도 지적도에다가 새로 그려준단 말이에요. 실제 땅 크기는 그대로지만 지적도에서 새로 그려주면서 거기서 면적을 새로 계산해가지고 오차범위 내일 때와 초과할 때 어떻게 해라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도 변경될 수가 있어요. 이게 됐고 일단 분할하게 되면 한 필지 땅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한 필지 땅이 있는데 이렇게 이게 72번지다. 요만했던 땅을 나눴어요. 그럼 72번지, 72의 1번지. 그럼 72번지 경계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면적 줄고 70의 1번지가 새로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지번이. 그러니까 토지동에 해당하는 거고 합병은 반대가 다니까 토지동에 해당하는 거고 지목 변경은 말 그대로 지금 뭐가 바뀌니까 지목이 변경되니까 토지 표시 중에 하나인 이 지목이 변경됐단 말이에요. 토지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토지동 사유들을 하나씩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다가 된 땅 등록 말소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자 바다는 지적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를 메워가지고 토지를 만들었으면 그때 새롭게 등록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 그랬고요? 신규 등록이라 그랬어. 근데 이건 반대 개념이야. 토지였던 부분이었는데 바다로 잠겨버려요. 그럼 토지였던 부분이 바다에 잠겨버리면 그건 이제 지적의 대상이 아니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말소 대상이 된다고. 이런 경우를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할 때는 신규 등록의 반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되지. 자, 의 봐보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자, 원상 회복할 수가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다. 줄 쳐보세요. 거기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다. 줄 쳐봐요. 두 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소시키는 거. 그런 부분을 말소시키는 것을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개념은 알아듣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진짜 바다로 잠겼어 이제. 그럼 땅 주인이 내 땅 바다 돼버렸구나. 잘 가라. 이렇게 하면서요. 구청 가가지고 또는 군청 가가지고 내 땅이 바다가 돼서 내 말소하러 왔습니다. 말소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사람 있겠어요? 보통 사람은 그냥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소관청이 그런 땅이 이제 확인이 되면요. 그런 땅 확인이 되면은 딱 봐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싶으면은요. 소유권자한테 통지를 해줘. 당신 땅 바다로 돼가지고 이거 이제 이게 못 쓰게 됐다. 그러니까 말소를 해야 될 테니까 이 통지 받으면 언제까지 와서 말소 신청하세요. 라고 통지를 해줘요. 그럼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90일 내로 가야 되거든. 90일 내로 가서 내 땅 말소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안 가. 또 미직거리고 있다고. 그러면 소관청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마음이 오고 시켰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알아서 직권으로 말소시켜버려요. 그 말소시켜놓고 나서요. 통지를 해주는 거야. 당신 땅 그거 말소돼 버렸으니까 잊어버리세요. 라고 하면서 통지해 준다고. 자, 그런 말이 밑에 나오거든요. 보세요. 거기 밑에. 절차 봐보니까 1번에 소관청은 동그라미 쳐봐요. 지적소관청은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끊어줘요. 끊어주고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동그라미 치고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됩니다. 그 줄 쳐주시고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관청이 소유자한테 통지해 준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른쪽에 가가지고 2번을 봐보니까 소관청은요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로 자, 줄 치세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로 이렇게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은요 안 했습니다. 그럼 직권으로 자, 직권으로 동그라미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줄 쳐놔요. 말소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소해야 된다. 이거 끊고 이제 말소하였을 때 이제 말소했습니다. 말소하였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요 자,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한테 통지해 줍니다. 거기 줄 치세요.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한테 통지해 줍니다. 자, 소유자한테는 왜 통지해 준다고요? 끝나버렸다.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세요. 끝나버렸다고 통지해 주는 거고.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청을 뭐라고 그래요?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청. 오케이. 지적소관청. 그럼 바다를 관리하는 관리청을 뭐라고 그래요? 방금 읽으셨잖아. 방금 읽었다니까요. 바다를 관리하는 관리청을 뭐라 한다고요? 공유수면 관리청. 그러니까 토지였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바다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니네들이 관리를 해라 라는 뜻으로 공유수면 관리청한테다가 통지해준다 이 말이 나오는 거지. 이해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리해서 끝내놨거든. 다 끝내놨는데 땅이 살아나 다시. 그럼 땅이 다시 살아나면 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회복 등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복 등록 절차에서 1번이거든. 1번. 그래서 다시 토지가 됐을 때는요. 회복 등록 절차를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제 다시 됐을 때 근데 여러분 토지가
토지가 바다로 돼가지고 이제 말소를 했거든. 근데 땅이 다시 살아나면은 그 소유권, 즉 땅의 소유권, 원래 소유권자한테 가겠어요? 요게 판례가 있는데 삽교천에서 그 아산만 쪽에 삽교천이라고 있죠. 그게 이제 그 토지가 삽교천 하구에 있던 땅이었어요. 삽교천 하구에 있던 땅이었는데 그때 70년도 때 70년도 뭐 그때쯤이었는데 아주 그냥 엄청난 홍수가 와가지고요. 이게 잠겨버린 거야. 잠겨가지고 이제 뚝이 완전히 이제 쓸려버려가지고요. 이게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면 그냥 2m 이상 잠긴답니다. 이런 토지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냥 이거 못 쓰게 됐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방치하고 있었는데 이제 말소까지 했죠. 말소해가지고 이제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아산만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요. 그게 땅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드러나게 됐을 때 이 토지 소유권이 원래 소유권자한테 가냐라는 거예요.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그럼 누가 갔느냐 그거? 그렇죠. 이게 지금 주인 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가 소유가 돼버려요. 아니면 그 만약 매립 면허를 받았다. 매립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 허가를 취득한 자에게 가버리는 거지. 그 여러분 바다를 매립할 때 또는 뭐 할 때 그 매립 면허다 그런가 매립 허가다 그런가 그걸 받아야 돼요. 그 마음대로 여러분 나는 국토 확장의 일념으로 나는 바다를 매립한다. 라는 사람들이 애써 갖고 매립해 놨다. 그 원상회복 시켜야 돼. 그 만약에 무단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진짜 큰 법 위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바다를 매립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하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허가 받은 사람 소유권자가 되는 거지 원래 소유권자한테 안 가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막 다퉜겠지 당연히. 아니 내 땅이었는데 지금 그게 왜 네가 갖는다 그러냐고 다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대법원에 가 졌어. 판례가 나온 거지. 그래서 한번 소멸한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기 때문에 설사 토지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원래 소유권자한테 복귀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바다가 된 땅 등록 말소는 무슨 이야기 하나 듣는 것 같죠.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이것은.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토지 이동 근데 참 여러분 바다가 된 토지 등록 말소는 토지 이동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 왜 이건 해당합니까? 토지 표시들을 다 어떻게 하게 되니까 말소하게 되죠. 토지 표시들을 다 말소하게 되니까 이건 토지 이동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지 이동 해당하는 걸로 쭉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요. 쉬었다가 축척 변경 이어서 하겠습니다.